자, 스티그의 은퇴역, 여기는 대한서림입니다. 2층에만 대한서림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4, 5, 6층은 치과가 됐고 1층은 빵집이었는데 바뀌어서 KT 그 전화 대리점이 됐네요. 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자, 동인천역 역세권이라고 광고하는 한라비발디 동인천역 지역주택조합 취재를 할까 합니다. 현장 리포트. 자, 동인천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야 하는지, 예. 건너서 가볼까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지하상가도 꽤 유명했죠. 요새는 안 오지만, 예. 어쨌든 대한서림만 봐도 참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인천역도 한때는 백화점도 있었죠. 지금은 백화점도 없고, 예. 완전 구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동인천역 가면 인천의 중심이었고 번화가였죠. 지금은 구도심 중에 구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여기가 동인천역입니다. 자, 이제 동인천역에서 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에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인천역 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 그 앞에 이제 화평동 냉면거리입니다. 세숫대야 냉면, 양만 많지요. 국물에 사실은 그 다시다 국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뒤는 국물은 잘 먹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 워낙 유명한 그 양에 무한 리필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격에 맞추면 재료를 이렇게 좋은 거 쓸 수가 없죠. 양으로 승부하는 데니까. 저도 학생들 데리고 많이 와봤지만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동인천역 뒷역입니다. 앞역 뒷역이라고 할 때 북쪽이죠. 여기는 동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입니다. 인천 중에서도 인구가 제일 적죠, 동구가. 그래서 예전에는 동구만으로 국회의원 한 명 태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추홀구하고 나눠 가집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구구청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죠. 화평동 냉면거리입니다. 여기가 다 냉면입니다. 냉면. 호객행위가 엄청납니다. 여기 여름철에 오면. 지금 겨울이니까 가만히 있지 이분들이. 이게 이제 동인천 4구역 토지매입본부, 여기서 이제 지주택이 시작을 하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동인천역 4구역 주 공간 D&D 토지매입사업, 여기 이제 시행사입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원조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 원조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평동 냉면의 원조 할머니 냉면, 요게 이제 원조집 되겠습니다. 혹시 외지인 분들이 오시면 요게 원조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부지 이제 나오네요, 드디어. 예. 동인천역 한라 비발디. 자,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이 짓는 겁니다. 근데 땅을 95% 이상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살던 주민들이 안 팔겠다, 알박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한라 비발디 사업 부지입니다. 여기 있는 지주분들은 제값을 받으려 그럴 거고요. 이분들 중에서 85제곱미터 이상 가신 분들은 그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꼭 살펴보시고 조합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빌라는 많지가 않네요. 개인주택이 많지. 다행이긴 합니다. 화평동 행정복지센터, 일반 공영주차장이네요.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 비발디 지주택 사업 부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골목골목.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조합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위원들이 끊임없이 플래카드 붙이고 지주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지주 작업과 조합원 모집 작업을. 여긴 또 딴 데나 보네요. 센트럴시티 지주조합이고, 저기는 한라비발디고. 자,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잖아요. 보셨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거 한 건당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동인천역
할라 비발디 현장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 영상 잘 보셨나요? 할라 비발디 동이천역 할라 비발디 지주택 현장 리포트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주택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주택은 레몬 마켓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급자하고 수요자 간에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수요자들이 덜컥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계약 해지도 못하고 근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실 때 이왕이면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할라 비발디 홍보관은 그 해링턴 그 오피스텔 사용했던 그 SK뷰, 용현동 SK뷰 그 홈플러스 맞은편에 거기 있습니다. 자, 동이천역 화평동 1원 지주택이고요. 총 417가구를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9가구 이상 조합원 모집할 겁니다. 그 이상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일반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주택은 레몬마켓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곧 불리한 정보는 쏙 빼고 유리한 정보만 그 소비자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위험성을 모르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토지 소유권은 몇 프로 확보했는지,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입니다. 실제로 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대행사의 경제력을 꼭 보십시오. 대행사가 부도 날 경우 여러분이 냈던 3, 4천만 원의 그런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조합장의 도덕성과 추진력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조합원들이 낸 돈에 대해서 지켜줄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개인 주머니 쓰면은 결국은 그 조합이 해체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낸 돈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 많은 상담원들이 얘기할 때 우리 그 조합은 안전하다. 그 신탁회사에서 조합돈을 관리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신탁회사는 은행에 불과합니다. 조합장의 도장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내줘야 합니다. 그 돈이 지출되는 이 돈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장만 보고서 돈을 내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갔을 때 도장만 찍혀 있다면 은행에 그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주택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레몬 마켓이라 계약하는 순간부터 어쩌면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지주택은 많이 알아보시던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분들이 얘기할 때 할라 비발디 홈페이지에 가면 84 타입 53세대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혹하는 겁니다. 이 평면도 보시고 마치 계약하는 순간 곧 2, 3년 내에 아파트를 주어질 양.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반 분양이 아니라 이건 지주택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95% 이상 해야 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사업지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땅을 사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95%의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100평이라면 사업 부지가 95평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땅을 안 팔겠다 그러면 이미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조합원들의 돈은 계속 들어가요. 왜? 대행사 돈을 계속 줘야 되죠. 조합장 월급을 줘야 되죠. 금융비용 발생하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주택이라는 거예요. 계약할 때 추가 분담금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거짓말이고요.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 할라 비발디 위치는 좋습니다. 여기가 동인천이고요. 불과 한 200~3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라 비발디의 그 입지는 나쁘지 않다. 교통편은. 다만 초등학교가 이쪽 송현초하고 송림초인데 큰 길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학구는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동인천역 센트럴시티라는 또 다른 지주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보다는 좀 규모는 작은데 어쨌든 동인천역은 가깝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가급적 이런 재개발들, 사업이 투명한 이 재개발들에 대해서 투자하시든가 구입하시면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얘기 더 드리는 건 이쪽에 그 송림 푸르지오 뉴스테이가 올해 입주합니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 꼭 무주택이 내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분들은 송림 그 뉴스테이 푸르지오에 입주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 송림 푸르지오 뉴스테이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스티그의 은퇴 얘기는 계속 되고요.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드림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어쨌든 리포트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